안녕하십니까. 글로벌TV 임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자 보험은 조금 제가 오래됐는데요. 2020년 5월 21일 정도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 99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 전에 뭐 민식이법이라든지 운전자 보험 또 운전자 사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내용을 한번 다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자 보험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담보에 대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 운전자 보험과 최근 운전자 보험을 좀 비교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형사합의 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그 말을 쓰진 않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뭔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교사처라고도 하는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는 방어비용이라고 했던 담보 이름이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네, 좀 뭔가 멋있어졌죠? 네, 근데 길어져 가지고 아직도 이제 보험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방어비용 얘기하시는데 방어비용이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이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전자 벌금 담보. 요거는 이제 벌금 담보 그대로 이름을 쓰고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자, 말씀드렸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벌금 담보가 운전자 보험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담보가 꼭 탑재되어야 운전자 보험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예전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고를 냈을 때 받는 어떤 법적인 책임, 그때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어떤 금전적으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너무 이 보험만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망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상의 후유장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건 교통사고 처리 부상, 이제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요 담보들은 다 내가 법적인 거지만 또 나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다른 내용들, 사망이라든지 후유장애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시 한번 다른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교사처라고도 하는데요. 이 내용을 먼저 그냥 어디 문맥상 어떤 그 정의를 한번 볼까요?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금 지급 시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지급되어진 합의금을 지급하는 담보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금이 나가야 되는 경우 내가 이제 사고를 내서 상대방과 앉아서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이제 경찰서에 이제 교통사고 이후에 가시면 사고가 크면 합의를 하실 거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그러면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왜 합의서를 받느냐? 내 법적 처벌을 좀 낮추기 위해서, 경감하기 위해서 경찰도 상대방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실 수 있는 합의를 하셔서 갖고 오세요라고 하면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나가는 돈을 지급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형사합의를 안 해도 형사합의금을 지급해 줬는데 이제 요새의 운전자 보험은 실제 지급되어진 합의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거기에 대한 합의서와 영수증을 갖고 오셔서 제출하시면 지급이 되어지고요. 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중대법규 위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중대법규라고 해서 우리 12대 중과실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고에 의해서 있을 때 상대방이 다쳐서 치료를 요할 경우에 이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진단 급수에 따라서 금액이 이제 차등 지급이 됩니다. 뭐 무조건 많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급되어진 그 합의금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6주 이상만 됐는데 최근에는 6주 미만 사고도 해당이 됩니다. 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의해서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의해서는 6주 미만 사고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주 미만 사고일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요. 6주 이상은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는데 이걸 다 주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지급되어진 합의금을 하는 담보입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이렇습니다. 자, 두 번째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이거 옛날 비용을 뭐라고 그랬죠? 방어비용이라고 그랬죠. 방어비용.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뭐 12대 중과실 사고 없이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아래의 원인 뭐죠?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검찰에 의한 공소 제기, 요 약식 기소 제외입니다. 세 번째, 공판 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된 경우. 자, 예전 운전자 보험을 또 비교를 해서 보면 예전에는 요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만 되면 됐습니다. 약식 기소도 포함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더 이걸 구체화했고 폭넓게 지급되던 것들이 좀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방어비용이라는 항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약관을 보시면 변호사를 선임하던 안 하던의 규정은 없고요. 공소만 제기되면, 기소만 되면 무조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지만 현재 운전자 보험은 이 세 가지 구속, 공소제기, 재판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내용이 예전 운전자 보험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예전 방어비용과 헷갈리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운전자 벌금 담보는 뭐 비슷한데 또 요게 바뀐 게 뭐냐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좀 상향이 됐습니다.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최대 2천만 원인데 그래서 작년 2020년 3월 달에 대대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0년 3월 25일 시행되었던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의 벌금이 그 자동차 그 배상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최대 벌금 2천만 원이었던 것이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3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쿨존 사고 시에는 이제 그 처벌이 강화돼서 거기에 대한 그 벌금 담보가 이제 최고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사사고는 최대 3천만 원이고요. 대물사고는 최대 500만 원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벌금담보는 운전자 보험의 핵심이고 꼭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인 이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작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내가 운전자 보험이 충분히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설명드릴 것은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이제 부상등급 1급에서 14등급까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해당되는 경우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 내에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자, 초창기 나왔을 때는 뭐 14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서 정말 교통사고만 나면서 내가 병원만 가면 그냥 입원을 하든 안 하든 140만 원을 받는 담보가 있었는데 하도 이게 이제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보험사가 이제 손해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한도를 좀 낮춰놨고요. 현재는 보험사별 뭐 이렇게 합산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30만 원에서 50만 원. 자, 요거는 최하등급 14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4급은 뭐냐? 상해 등급 14급은 교통사고가 딱 났을 때 그냥 무조건 나오는 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네요.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모랄 해저드 논란, 단순 타박상도 하루 140만 원 챙겨. 네, 이거 심했죠. 그래서 현재는 14등급이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회사별로 좀 차등이 있지만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담보는 조금 보험료가 비싸기도 하지만 그래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꼭 집어넣는 담보이기도 합니다. 왜?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뭐 상대방에 대해서만 물어준 것도 있지만 나도 좀 뭐 병원에 입원하고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인기 있는 담보이기도 한데요. 뭐 이거는 제가 뭐 이걸 팔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운전자 보험의
3+1 핵심 담보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략하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운전자 보험을 아마 이제 판매하시는 설계사분들은 이 내용을 뭐 맨날 듣는 얘기니까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을 모르시는 고객분들은 이 담보가 이렇게 보상이 된다라는 것들을 아시고 가입 금액을 한번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새벽에 좀 일어나서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